네, 대통령실이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전방위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 유인 게시물 신속 삭제를 포함한 총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의 재외 공간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과 연관된 범죄가 끊이지 않자 국내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로 한국인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글이 온라인에 여전히 게시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 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 대통령은 최소 4차례 이상 캄보디아 관련 보고를 받고 인력 증원 등의 지시를 내리는 등 상황을 수시로 챙겨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된 우리 국민 60여 명의 이번 주 내 송환이 목표란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 재외 공관에 전수조사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190개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또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아세안 치안 당국과 스캠 합동 수사와 같은 공조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외교 당국도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메콩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스캠 범죄의 풍선 효과 가능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와 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여전히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구인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금이나 폭행은 없다는 문구로 안심시키며 접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장을 사고 파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구인 구직 게시판에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해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 올라옵니다. 게시글을 클릭해보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빠르게 벌고 본인 인생 되찾으라는 등의 달콤한 말로 구직자들을 유혹합니다.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을 의식한 듯 감금이나 폭행은 없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안심시키는 문구를 앞세운 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제공하면 큰 대가를 주겠다는 건데 말만 믿고 출국했다간 도착과 동시에 납치, 감금을 당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소통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힘들고 하니까 다 장을 팔러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근데 그 간 사람들이 연락이 하나도 안 돼요. 불법 사이트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도 여전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해외로 유인하는 게시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캄보디아에 서류를 가져다줄 분을 찾는다는 글이 공유됐다가 삭제됐습니다. 이런 구인글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 범죄에 연루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조건은 범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터무니없는 조건 또는 그 계약을 빌미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그 위험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그 희망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가 또는 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해외 구인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게시글을 차단하거나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캄보디아에 직접 수사를 다녀왔는데요. 오영훈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네네.
자, 지난 8월에 과장님께서 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캄보디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현지 상황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저희 서에서 투자 리딩 사기 사건을 접수를 했는데요. 예, 예. 그 단서가 푸놈펜으로 나와서 직접 제가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네. 사비를 들여서 푸놈펜 현장에 갔었고 네네. 실제로 저희들이 범죄 단서를 통해서 확인된 그 빌라를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예.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 현장을 적발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네. 그 현장 장소하고 뒤에 판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직접 촬영하신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 일당의 근거지가 범죄 단지가 뭐 큰 호텔이나 리조트에 위치해 있다고요? 저희들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그런 범죄 근거지는 작은 빌라였고 예. 제가 작은 빌라를 확인하고 다른 범죄 단지도 확인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제가 다른 세 군데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른 범죄 단지는 규모가 정말로 컸었고 예. 담벼락이 최소 3m 이상이었고 철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네네. 그리고 경비원이 문 안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번 들어가면은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 단지 입구 이렇게 경비병이 또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 내부 진입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예. 저는 경찰관이고 제가 만약에 거기서 납치가 된다면은 외교적인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험적인 행동은 할 수가 없었고 단지 어떤 그 상황과 분위기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외형은 휴양지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범죄 단지로 운영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그 경비병이라는 거는 이 범죄 단지를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경비병인 거예요? 예. 사설 경비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범행 패턴을 좀 보면 온라인 광고에서 쉽게 뭐 수익금을 보장한다, 투자를 했을 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해외 고소득 일자리라는 게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런 SNS에 구인 구직 광고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네네. 그러면 해외 고소득 일자리 보장이라는 쉽게 그런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월 뭐 1,000에서 5,000 보장 이런 그 광고를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광고를 보고 그렇게 해외에 가게 된다면은 이런 캄보디아에 가는 그런 단지에 가게 되고 일부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걸 알고 가지만은 또 일부는 실제로 그런 상황을 모르고 갔다가 감금돼서 또 일을 하게 되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폭행,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다른 단지에 또 팔려나가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걸 좀 대충 알면서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고소득이라는 말에 혹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뭐 이거 귀국 항공편까지 지원한다 이런 솔깃한 제안이든 뭐든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거는 다 사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고소득 일자리 보장뿐만 아니라 항공편, 숙박료 다 무료 지원이다. 너는 가서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네가 특히 통장 같은 것을 네가 처리하면 되니까 가서 큰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예. 뭐 그렇게 구인 광고에 적혀져 있는 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참 좋았겠는데 최근에 알려진 대로 그런 광고를 보고 해외로 나간 한국인 청년들이 폭행과 감금의 표적이 됐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 사기가 주로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계속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하는 인원들이 계속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우리나라 자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 자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 있는 사람들 모집을 해서 범행을 가담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가담하고 있는 그 사기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서 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일단 나라가 선진국이고 좀 돈이 있는 나라, 소위 말해서 그런 나라의 청년들이나 그런 거를 대상으로 범죄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한 범죄가 급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가 이렇게 어떤 범행의 온상이 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캄보디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카지노, 호텔 일 사업이 부흥했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 자본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하. 그 빈 건물에 피싱 조직들이 들어와서 네. 지금 사기 범행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고 또 귀국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범죄에 연루된 20, 30대 남성 피해자를 구조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제가 그 8월 21일 날 저 프놈펜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예. 비행기 옆자리에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놈펜 공항에 도착을 하고 이제 로밍 폰을 다시 로밍할 때 예. 제 카톡으로 예. 해당 프놈펜 경찰 영사가 비행기 안에 사람을 납치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사람을 찾는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네, 네. 그 사진을 보니까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청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쫓아가서 그 청년이 밖에 나가기 전에 네. 이민수석을 출구 수석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 영사한테 인계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군요. 천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보도된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해외 고소득 일자리를 내세운 취업 제한이라든가 고수익 알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난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데요. 예. 특히 이런 이제 SNS에 구인 구직 광고를 치게 되면은 고소득 보장이라는 해외 고소득 보장이라는 광고가 많이 뜹니다.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0% 사기고 예. 특히 지인들이 이런 숙박료, 항공료 무료고 가서 네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100% 피싱 사기 이런 브로커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과장님 여전히 그 인터넷 사이트에 이른바 미끼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런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예, 해외 고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그다음에 또 그런 지인들이 그런 어떤 숙박료, 항공료 무료 일자리 보장 절대 그런 말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외 일자리 고소득 보장은 전부 다 사기입니다. 절대 예.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사태 관련해서 최근 캄보디아에 직접 수사를 다녀온 오영훈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관련 내용을 전문가 모시고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도 계속해서 취재와 또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 관련한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마치 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먼저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지난 7월에 이제 박람회에 참석을 한다고 출국을 했다가 네.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돼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7월 17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한 대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이제 박람회로 해외로 나간다. 이렇게 하고 가족에 얘기를 하고서 나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8일 뒤에 전화가 왔는데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있다. 근데 이제 내가 통장을 넘겼는데 그 통장에 약 5,300만 원, 5,700만 원 정도가 이 그 조직의 그 자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한국에 있는 또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그 모집책이 예. 이 돈을 가로챘다. 그런데 이게 모두 나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에게 이쪽에 지금 이 조직에다 이제 5천만 원을 송금해달라. 그 나의 몸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경찰하고 또 이제 외교부에 이제 가족이 신고를 했는데 예. 지난 8월 8일에 이제 그 심장마비로 숨진 채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그 어떻게 출국했냐라고 봤더니 뭐 모집책이 이제 또 한국에 있는 또 대학에 이제 뭐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요. 이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이제 실종 신고자들만 얘기를 하면요. 예. 이제 2024년에 작년에 이제 220건이었고 이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330건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2021년이나 2022년의 통계를 보면 뭐 한 건, 4건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지금 캄보디아의 납치 실종 사건에 대한 신고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난 거예요. 220건, 330건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중에서 송환되신 분들, 그 구조돼서 송환되신 분들은 소수의 극소수에 그쳐요. 한 40여 명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이 약 뭐 330명이라고 했었으니까 300여 명 정도는 아직까지 구출이 되지 않고 잡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캄보디아로 갔다가 연락이 두절되고 또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범죄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궁금하고 특히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이제 범죄 단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한국인이 사망했던 그 지금 그 대학생이 사망한 그곳도 범죄 단지가 가장 큰 곳 2군데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신이 발견된 것인데 지금 한국을 캄보디아에서 타겟으로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범행 대상으로 쉽기 때문에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동원력이 높고 또 송금 규모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인을 이제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통장 한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높아서 이런 송금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또 우리나라가 이제 IT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실 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IT로 오히려 이렇게 그 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캄보디아로 올 수 있는 지금 유인 납치하는 그런 피해자들을 모집하기도 더 쉽고요. 또 이것이 거꾸로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뭐 송금 같은 것을 이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금을 착취할 수 있다. 이런 점도 결국은 이제 한국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그 지금 범죄 단체들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흐름상에서 봤을 때 이게 주로 그 주변에 동남아인들을 납치를 했던 그런 형태였다가 예. 이쪽 동남아 쪽은 이미 이런 그 범행 수법을 다 알아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이제 방향을 다시 틀었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는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 이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이 캄보디아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캄보디아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론 지금 외교부라든지 경찰의 대응도 상당히 미온적이고 늦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조 요청을 했을 때도 이 캄보디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보면 이게 중국의 자본이 이제 열로 흘러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카지노와 뭐 이제 뭐 도박장, 호텔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투자가 끊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범죄 단체들이 여기서 이제 한 2022년 정도부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생을 할까라고 했더니 지금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 사기 범죄 쪽으로 집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생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해 온 상태에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안에서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게끔 중국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캄보디아 내에서 어쨌건 이렇게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뭐 여러 가지 뭐 사기 사건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하는 그 조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캄보디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에서 캄보디아의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 수사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는데 이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사실 영화에서만 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해외 주재관이랑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 경찰이 해외에 파견된 것은
경감 이상급의 지금 고위 관리자들을 파견을 해요. 근데 이제 59명이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경찰 해외 주재관은 단 1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명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진작에 사실은 이 해외 주재관도 좀 더 증언을 해서 파견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안에 있는 내부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일단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경찰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게 한인 범죄 처리 전담 경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국가에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 나라,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하고 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태국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지금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좀 다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해외 주재관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외교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찰청,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내에 있는 경찰청 안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필리핀이나 태국 입장에서도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권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이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 아직도 송환되지 않은 지금 아직 실종 납치됐다라고 통계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분들만 300여 분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공조 요청이라든지 또는 신원 파악이라든지 뭐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또 한국에 있는 정보들을 또 서로 캄보디아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직접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현재 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현재 경찰이 그리 뭐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보도들도 사실 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지 경찰에다가 이 수사 자료를 요청했던 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약 30%만 회신을 받고 70%는 회신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0%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뭐 실종 신고를 받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공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이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캄보디아 내에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이 범죄 단체 이 범죄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약 17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7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캄보디아 전체 GDP, 전체 수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방치하거나 사실은 방관하거나 방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범죄 단지의 이 조직들은 경찰과 무조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인이 납치 지금 됐다, 그래서 탈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탈출하면 공항 가서 거기서 이미그레이션 그쪽에 공항을 가가지고 출국장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잡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경찰이 같이 이제 여기에 지금 협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이자들이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이 협박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범죄를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뭐 이런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 장면을 녹화를 해놓고서 그걸 갖다 다시 또 협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범죄에 네가 가담을 했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캄보디아 경찰에 오히려 넘겨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정황을 봤을 때는 캄보디아 경찰은 사실은 이 범죄 단지의 뒷배경을 맡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윗선 상선들은 또 누구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재력가나 또는 정치인들이 여기에 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규모가 17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들의 최윗선에는 고위 그 정치인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죠. 지금 어쨌든 공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공조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국제수사나 뭐 외국인 범죄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도 필요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해서 지금 관계부처 TF를 열었습니다. 신속한 송환을 위해서 조속히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어쨌든 정부가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당연히 지금 외사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외사 인력을 오히려 지금 한 1,000명 정도 줄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규모도 축소했어요. 그 조직 규모 자체도 좀 축소가 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범죄의 추이가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기 범죄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규모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이런 그 온라인 사기 범죄들의 대상을 한국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런 과정상에서 결국은 이런 국제 공조라든지 또 정보 파악 또 수사를 위해서는 이런 외사 인력을 늘려야 되는 그런 판국이거든요. 사실은 예. 진작에 늘렸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경찰이 맡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지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뭐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 분야도 경찰이 지금 담당하게 됐고, 그다음에 집회 시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기동대가 담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이번에 그런 뭐 외사 분야 이런 것들도 이제 맡게 되는데, 또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없어진 수사권을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찰이 좀 과부하가 걸리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말했듯이 경찰의 주요 기능은 범죄 예방과 수사인데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이 외사 분야,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기 범죄. 근데 이게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지금 자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고문까지 당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 외사 분야에 대해서 오히려 인력을 증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고요. 특히나 또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국제 공조가 지금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캄보디아에다가 이제 원조를 한 그 자금들이 있어요. 그게 약 한 4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사실은 전 정권에서 빌려준 것을 이번 정권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공적 자금을 빌려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지금 송환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수색 작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라라고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인들을 납치 감금해서 지금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이런 형태였다가 지금 타겟층이 일본 또는 우리나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한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나라들, 대만 같은 경우도 이미 공조를 통해서 한 260여 명 정도를 송환했어요. 구조해내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한 1,000명 정도를 구조하고 송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캄보디아가 이런 나라들은 강력하게 대응하네. 근데 한국은 한국은 아주 지금 허술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이 지금 이들의 메인 타겟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외교적인 부분 또 경찰 수사와 공조하는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은 그 TF 회의 열고 지금 어쨌든 송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진행이 되면은 조금 더 어떤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캄보디아에서 신고를 하면 그렇다라고 해요. 내가 그 지금 납치되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해야지 경찰이 출동한다라고 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납치된 상황에서 어떻게 셀카를 찍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출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갔더니 뭐 제3자가 신고한 경우가 있었고, 캄보디아 경찰 얘기로는,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봤자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한다. 나는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납치돼서 감금된 분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인회 측, 캄보디아 한인회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이 안에서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전체입니다. 이제 그 2,000명 정도라고 보는데,
한인에서는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발적 가담자든 아니면 거기서 뭐 지금 여러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서 고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